이번 시간에는 저번 강의에 이어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한 세팅에 대한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DNS 등록이라는 것을 먼저 꺼내겠는데요. 교재 42페이지에서부터 이번 시간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인 IP가 있죠. 공인 IP가 있는데 공인 IP는 뭐냐면요. 통신사, 쉽게 해서 KT나 LG U+ 이런 데서 통해서 공급되는 IP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활동됩니다. 그러니까 그 IP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중복되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사설 IP가 있습니다. 공유기를 통해서 생성된 IP죠. 예를 들어서 192.168.0.1 IP 타임에서 생성되는 주소입니다. 172.30.1.254 이런 172로 시작되는 것은 이것은 KT 공유기에서 시작되는 이름이죠. 이런 건 사설 IP라고 합니다. DNS라고 있는데요. DNS가 뭐냐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도메인 이름을 숫자 IP로 바꿔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DNS가 생기기 전에 먼저 숫자가 먼저 생겼죠. 숫자 IP가 먼저 생기는데 그걸 갖다가 부르기 힘드니까 기억하기 힘들던 숫자가 그래서 이름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DNS입니다. 그래서 DNS가 없다면 숫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DNS로 이름을 주어지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거죠. 그 다음에 또 DDNS라고 있는데요. 다이내믹 DNS는 이건 실시간으로 DNS를 갱신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DDNS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공인 IP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용 인터넷 회선은 ISP가 임의로 동적 IP를 할당합니다. 전원이 꺼졌다 켜지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인 IP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 IP로 공급했다는 거죠. 보통 가정용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DDNS가 필요한 또 하나 이유는요. 도메인과 IP 매칭 문제입니다. 웹사이트나 나스 CCTV처럼 외부에서 접속해야 하는 서비스는 항상 동일한 IP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IP가 계속 바뀌면 접속하는 사람은 매번 새로운 IP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편하겠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DNS의 역할은요. DDNS 서비스는 내 도메인을 고정으로 제공하고 내 인터넷 회선의 공인 IP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DNS 기록을 갱신해 줍니다. 즉 이름 하나만 정하면요, URL을 정하면은 공인 IP의 주소가 바뀌더라도 상관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공인 IP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음을 열어서 다음에서 검색창에 공인 IP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현재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공인 IP 주소가 뜹니다. 그 주소를 확인하시면은 공인 IP가 되겠습니다. 그 주소를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DDNS 등록은요, 저 같은 경우는 덕 DNS라는 걸 이용해서 씁니다. 덕 DNS 사이트가 duck.dns.org를 치면요, 덕 DNS 접속이 됩니다. 접속해서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가입을 하면은 어디 지메일로 할 것인지 몇 가지 물어봅니다. 같은 경우는 지메일로 했고요. 지메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도메인 이름을 정합니다. 도메인 이름을 여기서 정하면요, 중복되지 않으면은 애드를 누르면은 그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이름 다음에 덕dns.org가 이제 대주소가 되겠죠. 덕dns 장점은 하나 계정당 5개까지 도메인을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넘어가면은 또 다른 이메일이나 그런 걸로 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료 DDNS 서비스는 덕 DNS 말고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노 IP라는 게 있는데 저도 노 IP는 그 전에 덕 DNS를 쓰기 전에 사용했었거든요. 노 IP의 단점은 이 30일마다 갱신, 무료긴 무료인데요. 30일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일마다 갱신을 해서 메일이 오면은 그때 가서 갱신하면 무료로 쓸 수 있고요. 또 유료로 또 쓸 수 있습니다. 유료로 이제 돈을 지불하면은 유료로 쓸 수 있게 되죠. 그때는 이제 갱신이 필요가 없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DYNU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리 DNS라고 이 주소를 해서 하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레이어는요, 이건 여기서 새로 도메인을 발행시켜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도메인을 갖다 여기서 등록해서 내 검색해서 나오고 하면은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쓰는 서비스입니다.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가장 편하고 하는 게 덕 DNS였습니다. 그래서 덕 DNS를 쓰는 걸로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고 좀 편합니다. 다음에 이제 삼바 연결이 있는데요. 이제 도메인을 발급받았죠. 도메인을 발급받았고 나스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나스 서비스를 하면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삼바하고 웹디에브거든요. 먼저 삼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삼바는 뭐냐면요. 쉽게 해서 우리 윈도우하고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를 서로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OMV가 리눅스 기반이잖아요. 리눅스 대비형 기반이기 때문에 리눅스는 이 유닉스 계열입니다. 유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죠. 유닉스 계열에서 우리 OMV에 들어있는 그 자료 있잖아요. 하드디스크 연결되어 있는 걸 갖다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바 연결을 하기 위해서 언제 뭘 해야 되냐면 OMV에서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OMV에서 SMB CIFS라는 데 가서 설정을 눌러가서요. 활성화를 클릭을 하고 검색 가능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하고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폴더를 설정해야겠죠. 어떤 폴더를 설정할 건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공유를 눌러서 저 같은 경우는 나스 사전에 그 전에 먼저 저장소에서 만들어 놓죠. 공유하고 싶은 그 하드디스크를 어떤 걸 할 건지 이름을 정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체크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그럼 윈도우 PC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윈도우에서는요. 내 PC에서 우측 세 점 여기 보면은 내 PC 나오죠. 내 PC가 나온 다음에 우측 세 점을 눌러요. 여기를 눌러서 클릭을 한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이렇게 나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하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해서 주소를 칩니다. 이렇게 주소가 www 이게 원이죠. 원하고 주소를 칩니다. 그 해당 나스 서버의 주소죠. 나스 서버의 주소 IP 주소를 치고 그다음에 또 원 하나 치고 그다음에 공유 폴더 이름 나스 여기서 정해진 이름이죠. 이렇게 이름을 치고 해서 로그인할 때 다시 연결하고 다른 자격증명의 연결이나 이걸 클릭을 하면요. 그다음에 그때 아이디를 물어봅니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요. 그것은 사용자 아이디가 뭐냐면요. OMV에서 입력된 유저 그룹 유저 있죠. 유저 이름하고 거기서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체크를 다음에 컴퓨터를 껐다 켜도 이렇게 계속 뜹니다. 이제 다음에 할 게 이제 웹디에브인데 웹디에브를 설정을 안 하면요 외부에서 접속을 못 합니다. 집에서는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나가면은 이제
공유기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외부에서는 접속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웹디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정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웹디앱이라는 데 와서 활성화 체크를 하고 공유 폴더 이름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나스라고 아까 나스라고 됐지만 나스를 여기 클릭을 해서 나스를 찾아서 하면 되죠. 그룹은 웹디앱 유저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위에 또 저장을 하면은 노란색으로 또 마지막 위에서 또 물어봅니다. 거기서 또 한번 저장을 해서 체크해서 저장을 하면은 그 다음에 활성화돼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는 그걸 보고 찾는 거죠. 우리 URL 나온 거, 덕DNS 앞에 붙은 거 치고 해서 하면은 이제 찾을 수 있게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웹데이브만 그렇게 체크한다고 해서 그냥 웹데이브가 되는 게 아니고 좀 불편해요. 그렇게만 해놓고 있으면은. 그래서, 삼바가 하나의 공유기에 연결 들어있는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서 접속하기 위해서 웹데이브가 있는데 삼바처럼 직접 드라이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레이드라이브라는 게 무료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해서 우리 삼바를 하면은 노트북이나 PC에 밑에 폴더가 하나 뜨죠. 공유 드라이브가 하나 뜨죠. 예, 네이 드라이브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드라이브가 직접 뜹니다. 네이 드라이브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밑에 뜹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레이 드라이브는 이렇게 따따따 레이드라이브닷컴을 치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윈도우 11 이상이면은 이거 MSI나 EXE를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한 다음에 접속을 하자면 접속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에 화면을 잘 봐주세요.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처음에 해서 이게 드라이브 이름을 지어주죠. 어디 뭐 P로 할 건지 Z로 할 건지 정해서 웹데이브 추가해서 추가해서 웹데이브를 누릅니다. 눌러가지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요. 그다음에 주소를 치잖아요. 주소 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주소를 나 있는데 클릭을 하면은 HTTPS로 이게 바뀝니다. 예. HTTPS를 아직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HTTP로 하기 위해서 주소 변환을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HTTP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URL 주소를 치죠. 그다음에 포트 넘버를 적습니다. 기본은 80으로 되어 있는데요. 80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걸 확인하고 다시 이걸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슬래시하고 웹디앱을 꼭 쳐야 됩니다. 이걸 안 쳐서 계속 접속도 안 되고 서비스가 이상한데 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웹디앱이라는 걸 꼭 치고요. 그다음에 계정에서 자기 유저 이름 치고 비밀번호 치고 TLS하고 SSL은 TLS 1.2나 1.3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HTTPS는 추가로 인증서를 발과 접속 포트를 바꿔준다고 했는데 아직 이것은 아직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HTTP 접속의 경우에 기본이 80이라고 했는데요. 기본은 건들지 않으면 80이는데 워크벤치에서 포트번호를 갖다가 보안이나 여러 이유 때문에 바꿔줍니다. 바꿔주는 게 좋거든요. 보안도 그렇고 앞으로 HTTPS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바꿔줘야 됩니다. 예, 다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요. 뭐 이미치나 포토프리즘이나 젤리피 이런 걸 해서 URL로 해서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하고 싶으면은 이 80 포트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인증서 발급해서 위해서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090으로 바꿨습니다. 8090으로 바꿨으면은 아까 앞전에서 80 8090을 넣어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하면은 외부에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공유기 포트 포딩하고 잘 맞춰야
줘야 되거든요. 공유기 포트포딩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요. 기본은 이렇게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7개, 7개 정도 설정을 하는데요. 꼭 필요한 게 이거예요. 예. 22번하고 둘둘둘둘로 바꿔주는 거 이거하고 80 포트도 열어줘야 되고요. 81번 포트는 npm 관리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열어줘도 되고 안 열어줘도 됩니다. 보안 때문에 안 열어줄 경우도 있거든요. 안 열어줘도 하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에서만 접속할 수 있게끔 여기서 설정을 안 하면 내부에서 공유기 안에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공유기 포트폴이 외부에서 접속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43 포트 만들어주고요. 8090 만들어주고 또 중요한 게 이게 4443이 있는데요. 4443은 전번에 앞전에서 보면 이게 HTTPS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4443으로 했죠. 예, 제 현재 있는 서버인데요. 현재 있는 서버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4443으로 해서 HTTPS 접속을 OMV에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VPN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51820을 갖다 UDP로 해서 하나 열어줬죠. 예,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실제 그러면 조금 상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실제 서버를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삼바에서요. 아까 세팅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이네블 체크를 하고 브라우저를 검색 가능한데 기본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저장을 한 다음에 또 여기 쉐어 공유 폴더에 와서 이렇게 삼바를 접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습니다. 예, 공유하고 싶은 거죠. 공유하고 싶은 걸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하는데 그 전에 스토리지에서 쉐어 폴더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갖다가 공유 폴더 이름을 낯을 만든 다음에 서비스에 와서 그 폴더를 불러들이면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아까 공유 폴더 있는 거 공유 폴더 있는 것들을 추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돼 있는 것은요. 이렇게 추가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웹디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네이블 체크를 하고 그래서 공유 폴더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뭘 선택할 건지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해서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를 누르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삼바 설정하는 방법이요. 볼게요. 삼바 설정하는 방법은 내 PC에서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세 점을 클릭하고요. 네트워크 연결, 드라이브 연결해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여기서 치는 겁니다. 맞다. 172.30.1.30에 아까 낯은 있을 거예요. 다른 걸 넣어볼까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공유 폴더 중에 만약 포토라고 했다. 포토를 넣어보겠습니다. 포토를 있으니까 여기다 포토 PHOTO 해서 포토를 넣으면요. 요거는 다시 해서 클릭해 마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봅니다. 암호를 물어보죠. 암호 등록되어 있는 걸 칩니다. 기존 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서 안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똑같은 게 여기 하나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일단 빠져나간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요. 여기 등록이 돼 있네요. 등록돼 있는 게 있고 대비 안에 등록이 돼 있는 게 여기에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웹디브 같은 경우는요. 웹디브 한번 볼까요? 웹디브 한번 보겠습니다. 웹디브는
지금 레이 드라이브로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웹드라이브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겠습니다. 레이 드라이브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레이 드라이브를 열었습니다. 레이 드라이브를 열고, 여기서 추가를 누르면은 나스라고 뜨죠. 나스에서 웹드라이브를 클릭을 하고 그렇게 넣는 겁니다. 일단 주소를 HTTPS가 아닐 경우에는 HTTP를 해서 넣는 거죠. 여기 번호 넣고 여기 경로에다 꼭 웹드라이브를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뜹니다. 레이 드라이브에서 원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DDNS를 등록하여 URL을 치고 접속하며 쌈바 연결을 하여 다른 PC에서 연결을 하고 외부에서는 웹드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속합니다. 접속 프로그램으로 레이 드라이브를 설치했고요. 공유기 포트 포워딩을 마무리하여 OMV 설정하고 일치시킵니다. 이번 시간으로 기본적인 OS 서버를 설치하고 외장 하드를 연결하여 다른 PC 및 외부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내 서버에 접속하여 내가 공유한 파일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HTTPS 서비스를 위한 인증서 발급과 등록에 대한 방법부터 시작하여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